오늘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저자이신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쓴 신민철, 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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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네. 최근에 좀 횡보를 하다가 또 하락을 하다가 어제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위로를 받긴 했는데요. 가격대가 한 7,500, 8,000 요 사이에서 좀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지금 비트코인 자체는 3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거의 반년 가까이, 와, 네, 벌써 180일 거의 됐죠. 네. 네. 가까이 지금 횡보를 겸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실 모멘텀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 예, 일단 지금 비트코인의 최근 평균적인 가격이 한 6만 달러, 한 하루는 8천만 원? 그 정도가 이제 분기점이거든요. 네. 그 위로 가야지 이제 모멘텀 좀 좋은 거고, 그 밑으로는 평균 가격 이하인 겁니다. 네, 그래서 딱 그 8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 최근 한 50일 정도의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평균 가격 이하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별로라고 할 수 있고, 지금 5만 달러 초반, 한 하나로는 7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그 선에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이 조정의 이 하락 채널의 바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주요한 지지 영역이고요. 근데 이번에 딱 한 52,500달러? 딱 정확히 그 지점을 지금 밟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까지는 아직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모멘텀적으로 추세를 전환시키는 게 확인되려면은 8천만 원 정도 선을 넘어야지만 한다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9월이 아직 3분의 2나 남았잖아요. 근데 9월은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네. 그냥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시장 전체가 주식도 마찬가지고 가장 안 좋은 달이 9월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암호화폐도 똑같아요. 9월이 가장 안 좋은 달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네, 통계적으로 가장 안 좋아요. 음.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본격적으로 시세가 형성된 게 2013년부터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올해는 아직 9월이 안 지났으니까 네. 지금 과거까지 11년 동안 9월에 3번만 상승을 했고 8번 하락을 했고 평균 하락률도 마이너스 5%입니다. 네, S&P 같은 경우는 평균 하락률이 한 마이너스 1%를 조금 넘는 정도거든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주식시장보다 한 3배 이상 평균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시장이 9월이 이제 통계적으로 가장 안 좋은 시장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모멘텀도 안 좋은데 9월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더 빠지면 네. 어느 정도까지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 그 블랙 먼데이 때 저점이죠. 네. 5만에서 4만 9천 달러 사이. 하나로는 7천만 원 조금 안 되는 선이었나요? 네. 그 정도가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를 또 지탱해 줘야지 10월 이후로 반전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만약 거기가 무너진다면 사실 가능성은 하나인데 경기 침체가 오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거겠죠. 네. 그 지점이 무너진다면. 3월까지만 해도 1억 500만 원 정도 갔을 때 분위기 정말 좋았는데 네. 어떡하다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6개월 정도 네. 횡보 하락을 했는지. 네. 일단은 그 지점에서 저항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간 고점에 해당해요. 그래서 사이클마다 매번 중간 고점이 한 번씩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16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2020년 3차 사이클에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 중간에 강하게 고점을 형성했다가 좀 오래 조정을 받는 기간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6개월 조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조정을 받고 그 하락 채널, 조정 채널을 상단을 깨고 돌파를 했는데 하자마자 코로나를 맞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극심한 하락을. 근데 그게 딱 6개월이었어요. 코로나까지 하면 더 걸려요. 네, 코로나 전에 정상적으로 이제 조정을 마친 게 한 6개월에서 7개월 차 사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10월부터 상승이 시작된다면 딱 거의 정확히 타이밍이 맞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결국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 고점에서 항상 그런 강한 저항이 있다.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ETF로 인해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을 뚫을 정도로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 고점이 전고점에 해당할 정도로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도 항상 저항을 맞았었거든요. 전고점에서도 한 3개월 정도 저항은 매번 맞았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전고점도 아니고 중간 고점이랑 전고점이 합쳐진 거예요. 더블로. 단순 계산해도 네. 9개월. 그러다 보니까 더 강력하고 거기에 음. 추가적으로 딱 그 시점이 반감기였죠. 네. 근데 반감기도 원래 기본적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이 있어요. 아. 기존 2차 사이클과 3차 사이클이 반감기 5개월 후까지 상승률이 20%예요. 그 20%라는 건 사실 뭐 거의 횡보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얼마가 올랐냐면은 2차 사이클은 30배가 올랐고 3차 사이클은 8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까지는 20%밖에 평균적으로 안 올랐으니까 거의 횡보했다고 봐야죠. 밑에 다 나가겠네요. 그렇죠. 네. 지겨워서. 그러니까 그 반감기 횡보장도 5, 6개월이 걸려요. 그럼 6개월이라 그러면 4월 20일부터니까 5, 6개월이라 그러면 9월 20일에서 10월 20일까지. 정확하죠. 시기상. 네. 그러면 중간 고점 플러스 전 고점 플러스 반감기 저항. 그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맞으면서 이렇게 오래 횡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 이유를 더 붙여보자면은 원래 금리 인하가 우리가 지금 9월까지 안 했을 거라고 원래 예상을 못 했죠. 맞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5, 6월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음. 그건데 그 금리 인하도 이렇게 늦어졌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진 거라고 봐야 하고요. 다만 이제 3월에 분위기가 좋았던 거는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을 뚫은 역사가 최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3월에는 이거는 최초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대로 빨리 올라서 사이클이 빨리 종결되는 단축 사이클이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던 거고 네. 다만 결국 돌아보니까 원래 사이클 흐름대로 그냥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굉장히 막 절망적인 것처럼 느끼지만 2차 사이클과 3차 사이클 가격에 지금 정확히 평균입니다. 사이클 바닥에서부터. 그 두 개 사이에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햄버거처럼. 샌드위치처럼. 맛있겠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네요. 이 지점에서부터 네. 3차 사이클 8배 올랐고 2차 사이클 30배 올랐어요. 정확히 그 지점에 정확히 지금 중간에 있으니까 사이클 바닥에서부터 봤을 때는 흐름상으로는 전혀 뒤쳐져 있던 게 아니에요. 앞에 너무 달리다 보니까 결국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다. 앞에 세 가지 조정을 동시에 맞으면서. 기대치가 좀 빨리 단축 사이클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지금 가격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냥 딱 있어야 네, 될 있어야 자리에 될 있다. 위치인데 이제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이라는 최초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올라서 끝나는 단축 사이클 가능성이 제기됐던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고 결국은 그냥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투자자 샘슨 모우라고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현재 투자 심리는 부정적이지만 비트코인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다. 그래서 작가님은 비트코인 대 펀더멘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네, 변한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 네, 일단 비트코인 이제 펀더멘털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보안성을 책임지는 해시 레이트가 되고 비트코인 이제 채굴 하기 위해서 얼마나 컴퓨팅 파워를 써야 하느냐거든요.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채택의 확산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첫 번째 일단 해시 레이트부터 말씀드리면은 며칠 전에 3일 전인가 최고점을 뚫었습니다. 네. 반감기 이후에 항상 해시레이트가 10에서 20% 정도 급감하거든요. 네. 이 시기가 이제 망하는 해치골자들 나가는 시기예요. 그때 10에서 20% 정도 급감을 했다가 7월 정도를 분기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어요. 그랬다가 며칠 전에 최고점을 뚫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안은 지금이 최고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지금 가격이 5만 달러대잖아요. 맞아요. 5만 달러대였던 4년 전에 그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지금의 5분의 1입니다. 진짜요? 네. 20%밖에 안 돼요? 이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적 가치는 5배가 상승했는데 가격은 똑같은 거예요. 이야, 이거 소름 이야, 돋는다. 이거 뭔가 있는데. 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결국은 투자 시장은 항상 그 펀더멘털 가치와 가격이 똑같이 가질 않아요. 그거는 어떤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주식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그쵸. 금도 그렇고 모든 시장이 마찬가지인데 펀더멘털적 가치가 있으면은 우리가 산책하는 주인과 개라 그러잖아요. 이 산책하는 주인이 가치예요. 근데 가격 이제 산책하는 댕댕이죠. 이 댕댕이는 촐랑촐랑대요. 가끔 엄청 앞서가요.
그럼 환희에 젖어서 앞서가죠. 그러다 갑자기 심리가 꺾이면 공포에 젖어서 뒤처져요. 그러다가 다시 앞서가고 뒤처지고 이거를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년 전에 지금의 5분의 1인 해시레이트는 그거는 반대로 이제 가격이 너무 갔었다고 봐야죠. 네. 근데 반대로 지금은 가치보다 가격이 지금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그럼 얘는 앞서갔었고 얘는 뒤처져 있으니까 두 개가 같은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많이 채택이 되고 자산으로서 널리 보급이 되어야지만 가치가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왜냐면 구매력 저장이 제일 목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의미 있게 가지고 있는 한 0.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예요. 네. 지금도 계속 증가 추세예요. 이거는 거의 꺾인 적이 없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고 봐야 되고, 조금 더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격에 고래들이라고 그러죠. 이 고래들의 지갑 수도, 그 다음에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ETF들이 진입을 하면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잖아요. 근데 고래들이 3월부터 지금까지 반년 동안 가져간 비트코인이 50만 개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1,950만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50만 개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간 거고, 그냥 1950만 개 중에 50만 개 별거 아닌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지금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200만 개에서 250만 개 사이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5분의 1을 반년 만에 가져간 거예요. 반년 만에. 네. 거래소 바깥에 있는 비트코인은 어차피 시장에 안 나와요. 이거는 가격이 10배, 100배 올라야지 나오는 거고, 지금 당장 가격은 거래소 안에 있는 비트코인에 사고 파는 걸로 정해지거든요. 근데 그거의 5분의 1을 고래들이 반년 만에 싹쓸이 갔어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적 가치는 지금 계속해서 더 오르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그동안 가격을 내리면서 판 거는 개미들이 주로 판 건가요? 네, 단기 투자자가 가장 많이 팔았고요.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은 보통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장기 투자자라고 해요. 근데 155일 이상으로 보든 1년 이상으로 보든 거의 똑같은데요. 작년부터 올해 2월 정도까지, 2월이라면 이제 최고점 찍기 직전까지죠. 그때까지 이 장기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수가 계속 올랐어요. 계속 축적을 한 거죠. 근데 언제 꺾였냐 그러면은 3월을 기점으로 확 꺾였어요. 그러면 장기 투자자 보유수가 확 꺾였다는 거는 반대로 이 꺾인 보유수를 누가 가져갔을까요? 장기 아니면 단기밖에 없죠. 단기 개미들이 단기 투자자가 그때 확 몰려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랬다가 이 확 꺾인 장기 투자자의 보유수가 갑자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는데, 그게 언제부터냐? 정확히 8월부터요. 블랙 먼데이 그 시점부터. 가격적으로 그때부터 확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부터 모아왔던 물량을 3월의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막 달려든 단기 투자한테 다 떠넘기고, 그거를 8월부터 바닥 찍으니까 5만 달러 찍으니까 그때부터 다시 사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래들이요. 그 비트코인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전부터 또 그랬으니까 많은 수량을 갖고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고래들도 사고 팔고를 하네요. 하죠, 당연히. 계속 모으지는만은 않네요. 네. 일단은 고래들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보다는 대부분 기관이 많잖아요. 기관은 여러 가지 조건상 사고 팔기를 사실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기관은 결국은 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평가 이익으로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팔아야 되고, 또 자금을 계속 순환시켜야지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사고 팔고를 하는데, 다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80만 개는 킵을 해두고 20만 개를 가지고 이제 사고 팔면서 시세를 조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이득을 취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게 20만 개 정도로 갖고 온다고 하면 거래소가 1950만 개가 있으면 작은데 200만 개의 20만 개는 10%잖아요. 10%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이해가 돼요. 그게 되게 했었는데 조정이 된다, 기관이. 네. 요 정도 매집한 거 가지고. 네. 근데 마운트곡스 지금 물량이 10만 개가 배포가 됐어요. 14만 개 중에. 근데 그 10만 개 배포된다는 그것만으로, 소문만으로도 맞아요.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중 몇만 개만 있어도 시세 조종은 가능합니다. 기관들은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작가님, 그 세간에 이제 많이 떠도는 이야기가 이제 비트코인 장 끝났다.
시즌 종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매 사이클마다 있었고요. 네. 이제 기억해 두셨다가 어. 4년 후에 또 당장 내년에 한번 보시고 일단은 4년 후에 또 보세요. 4년 후에 또 그 얘기가 나올 거고 4년, 8년 후에도 나올 거고 12년 후에도 나올 거고 그냥 영원히 나올 겁니다.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근데 지난 사이클만 하더라도 1년간 그 팬데믹까지 합치면 거의 1년간을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죠. 아. 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결국 그 일이 일어났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저는 뭐 이제 작가님처럼 뭐 이렇게 크게 막 분석을 해서 찍기보다는 그냥 DCA 매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맞춰서 나는 내년까지 본다. 이런 얘기였는데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네. 악플이 달리는 게 네.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그 투자 시장이 가장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 매수해라. 네. 이게 뭐 모든 시장에 통용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봤는데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 좀 좋잖아요. 네. 근데 뉴스를 봤는데 또 영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보 지금 영끌해야 돼. 야. 근데 바로 제가 1년 전에 뉴스 킵해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절대 집 사면 안 돼. 아. 근데 지금 이제 전화를 하면요. 이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약간 천대를 한대요. 바쁘니까. 아. 어차피 보여줄 물량도 많고. 그렇구나. 근데 1년 전에 갔으면은 스타벅스 맞아요. 커피 사주면서 맞아요. 그죠. 막 맞아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계약을 언제 해야 되냐면 그때 해야 되거든요. 그쵸. 지금 가면 이제 믹스 커피 받아요. 1년 전에 갔으면 스타벅스 커피인데. 근데 계약은 스타벅스 커피 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가 아무도 팔이 날릴 때거든요. 그쵸. 근데 모든 시장이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그 거리에 핑가 흥건할 때 매수해라도 주식시장 얘기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완전히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소셜 지수 같은 게 이제 집계가 많이 돼요. 그건 뭐냐면 트위터라든지 위키피디아, 그다음 구글, 그다음 유튜브 이런 거에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느는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검색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음. 것들을 이제 통계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지금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번 사이클 처음 시작한 15,000달러 때 바닥이랑 똑같아요, 지금. 관심도가. 그 정도로 진짜요? 없다. 예, 예. 그런데 와. 그 정도 바닥이었었던 때가 지금 지난 사이클부터 한 5번 정도 있었는데 네. 그 5번이 언제냐면은 딱 그 2019년 바닥이었을 때. 예. 그다음에 그 중간 고점 팬데믹 때 바닥이었을 때. 그다음에 이번 사이클 처음 시작할 때 바닥이었을 때. 그다음에 작년 1년 반년 동안 행보할 때 바닥이었을 때. 야. 그다음에 지금입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히게 맞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냐면은 네. 그 이후로 이 5번 중에 상승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닥이었어요. 정말요. 네. 그 관심도가 딱 바닥이었을 때가 가격도 정확히 거의 정확히 바닥입니다. 야, 이거 저는 요즘 약간 여담이긴 한데 그 부동산 스터디라는 사이트에 강영훈 대표님이 월간 트래픽이라는 걸 발표하시거든요. 요즘 저는 드는 생각이 야, 그냥 저 부동산 카페 월간 트래픽 수만 보면 저기 조회수 트래픽 낮으면 바닥이다. 바닥이에요. 높으면 끝물이다. 그거 진짜 연구하고 있거든요, 저 요즘. 근데 그 비트코인 그 소셜 넷 지표가 네. 비트코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 왜냐면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을 사는 개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사는 개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뭐 그럼 부동산 사는 사람과 주식 사는 사람과 비트코인 사는 사람이 심리가 달라요? 비슷하죠.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느 시장이든 뭐 완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악플이 많이 달렸다? 바닥입니다. 저는 맨날 봐요. 이거 악플이 들었네. 요즘 선풀이 너무 많아. 위험해. 그러면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작가님 지금 저 DCA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 그럼요. 엄청 좋은 거죠. 네. DC를 그 욕심을 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하면은 사실 지금처럼 가격이 안 좋아도 막상 별로 손해가 없어요,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그 알트코인 중에 하나 그냥 귀여운 코인. 소액씩 사는 거 있어요. 그냥 진짜 용돈으로 소액씩 사는 애 있는데 걔가 보니까 저는 이제 가격 관심도 없어요. 그냥 매일 그냥 소액씩 사는데 걔가 저도 몰랐는데 고점에서부터 한 최대 70%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의
본전이에요. 어. 네. 그 정도로 하락해도 사실 DCA를 그냥 계속하면은 네. 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DCA가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때는 폭발적으로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DCA를 해봐야 어차피 내가 사는 가격은 여기서 머물러 있고 가격은 폭발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폭발적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 썼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부터죠. 네. 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DCA로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페이지 2 지나서 페이지 3까지 오면은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